할 만큼 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도 하다가 빡쳐서 과외 받은 거예요. 실력이 없을 때 터지는 대박은 어차피 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선택을 하는 온라인 사업가 대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반드시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위탁 판매가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위탁 판매보다 브랜딩 사입이 훨씬 돈 벌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상 시청 후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 제가 정해드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관련된 정보를 찾아다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1시간의 영상을 30분에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시간 동안 내용을 수정했어요. 이 영상에 있는 정보는 제가 직접 해본 것이며 이 경험을 위해 들인 인건비와 비용을 환산하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돈이니까요. 구독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부분은 라이브에서 물어봐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 순서입니다. 짜잔!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전체 프로세스 8단계입니다. 개념 정리, 브랜드 고정관념 깨트리기입니다. 1단계, 상품 선정하기, 2단계, 패키지 과정, 3단계, 상세 페이지 제작, 4단계, 상품 올리기, 5단계, 광고 세팅, 6단계, 제품 원인 분석, 7단계, 최적의 구성 찾기, 8단계, 반복하기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되는데요. 브랜드는 제조업자가 만드느냐, 유통업자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메이커 브랜드와 프라이빗 브랜드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의 브랜드는 메이커 브랜드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해서예요.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의 대부분은 유통업자들이 위탁 생산하거나 브랜드가 없는 상품에 단순히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기업이 자사 제품을 그냥 팔지 않고 왜 브랜딩을 해서 팔까요? 그건 브랜드 충성도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갖는 호감으로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특히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일수록 브랜드 제품을 더 선호하고요.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브랜딩이 되지 않은 상품에 내 상표를 갖다 붙인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적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세요. 나중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제품 선정하기인데요. 어떻게 브랜딩이 가능한 상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알면 소싱이 모든 단계 중에 제일 쉬워요. 작은 돈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1,000만 원으로 롯데리아 못 차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부터 상품을 소싱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3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된다. 두 번째, 가격이 너무 고가여도 저가여도 안 된다. 세 번째, 사이즈와 색깔이 너무 다양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브랜딩 가능한 상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쿠팡에서 3만원짜리 의자를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박스가 진짜 의자만 했어요. 막 이만했어요. 이 의자의 가격이 3만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20개씩만 팔려도 재고를 쌓아둘 큰 창고가 필요해요. 택배도 비용이 더 들고 보내기도 쉽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좋고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적당한 가격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공간에 맞게 소싱을 하세요. 두 번째, 너무 비싸거나 저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비싸면 상품을 확장하기가 어렵고 너무 저렴하면 마진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에 10만원짜리 지갑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갑의 종류가 10가지라고 해볼게요. 10가지 종류의 지갑을 10개씩만 구매해도 매입 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산되기 전에 다시 팔 물건을 살 돈이 없어요. 반면에 너무 저렴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품 하나를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리스팅하고 광고 세팅하는 노력은 저렴한 상품이든 비싼 상품이든 거의 비슷해요. 이왕이면 싸든 비싸든 같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상품에 실행을 하시라는 거죠. 저렴한 상품은 웬만하면 높은 매출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이한 형태이거나 너무 크면 택배비가 높아져요. 큰 사이즈는 택배회사에서 단가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택배회사는 작고 가볍고 파손 위험이 없는 상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물건은 물량이 늘었을 때 택배비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00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700원의 이익을 보는 A업체가 있는데요. 택배비가 1,300원이고 고객에게는 2,500원의 택배비를 받는 거죠. 그러면 700원의 택배비 이익을 보고 총 1,400원의 이익을 보게 돼요. 심지어 가벼우면 우편으로 몇백 원의 물건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야, 이 가격에 남기나 할까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으로 파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세 번째, 사이즈나 색이 너무 다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옷 장사는 재고 때문에 망한다. 사이즈와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상품은 몇 종류 안 되는데 재고 관리가 진짜 어려워져요. 보통 사이즈가 다양하면 한 페이지에 옵션을 묶어서 팔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이즈가 품절인 거예요. 특정 제품이 품절이 났을 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구입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광고비만 날리게 되죠. 제가 어떤 제품을 딱 이거 파세요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에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제품을 고르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5개만 한번 골라볼게요. 겨울 니트 모자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하나고 부피도 큰 편은 아닌데 너무 저렴하고 색이 다양하죠. 그래서 저라면 이 상품 소싱 안 합니다. 장우산 보겠습니다. 가격은 적당한데 단일 사이즈지만 부피가 크고 색이 너무 다양해요. 저라면 이 상품 소싱 안 합니다. 손톱깎이 한번 볼게요. 저라면 이 상품 소싱해요. 가격이 적당하고 사이즈도 하나고 부피가 작은 편이고 색도 하나니까요. 네 번째, 신발 수납장 한번 볼게요. 가격은 적당한데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거 소싱 안 할 것 같아요. 급수기를 볼게요. 저는 이 상품 소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이미 상품에 상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브랜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품 브랜딩을 통해 조금 더 비싸지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 상품을 예로 들자면 최저가로 10,000원에 팔리는 제품이 있지만 브랜딩을 해서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팔리고 대부분의 네이버 쿠팡 메인 키워드에서 3위 안에 랭크되어 있어요.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브랜딩에 손을 댔으니까 최저가 경쟁은 이제 끝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와 같이 1인 셀러이면서 시간과 비용이 한정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할 수 있는 브랜딩 가능한 제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꼭 찾아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아이디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단계는 제품 패키징인데요. 네이버에서 브랜드를 검색하면 브랜드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의 총칭. 한마디로 상품에 브랜드 로고를 그냥 박는 거예요. 나의 브랜드 로고가 없다면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무료로 로고를 만드는 법은 아래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 로고를 다 만들었다면 이제 제작을 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커로 제작하기, 포장지로 제작하기. 네이버에 스티커 제작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갑니다. 어차피 소량으로 3만원에서 5만원 내외의 스티커를 제작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두 번째, 포장지 제작하기.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상자로 포장해야 할 때가 있죠.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돈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1만 개 정도의 패키지를 제작해야 할 때 고려하시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상세 페이지 제작하기입니다.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처음 경쟁사들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을 할 때 이쁘고 고급진 상세 페이지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쁘고 고급지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샤넬에서 점원이 하는 말과 행동과 분위기, 시장에서 나물 파는 점원이 하는 말과 행동과 분위기를요. 샤넬 점원처럼 깔끔한 복장을 하고 예의 바르게 고객을 대하면 나물이 잘 팔릴까요? 어떤 말인지 감이 안 오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에디터로 만든 상세 페이지를 캡처를 하셔서 G마켓에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판매하려는 쇼핑몰에 1등부터 10등까지의 상세 페이지를 칼라 프린터로 뽑아서 바닥에 쫙 놓고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큰 모니터가 있고 포토샵도 가능하면 포토샵 한 화면에 모든 상세 페이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한눈에 보세요. 그리고 비교할 부분은 총 5가지입니다. 사진, 카피라이팅, 내용 전개 순서, 색깔, 차별점입니다. 스스로 공부를 마치면 탑3를 뽑아보세요.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이 30대 직장인 여성이라면 주위의 모든 30대 직장인 여성에게
3개 중에 뭘 구매할 것 같은지 물어보고 이유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상상치도 못한 이유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4단계, 상품 올리기인데요. 상품을 올리는데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썸네일. 대부분 제품들이 썸네일이 다 초록색이라면 저는 파란색 썸네일을 씁니다. 그래야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물건만 보이는 썸네일이라면 저는 여성이 제 물건을 들고 있는 썸네일을 씁니다. 모두 다 썸네일에 아무 글씨가 없으면 저는 글씨를 쓰고요. 두 번째, 가격. 대부분의 셀러가 2만원의 구성의 상품을 판다면 저는 만원 구성의 상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식품이고 대부분 1kg짜리 상품을 팔면 저는 2kg이지만 용량 대비 조금 저렴하거나 200g으로 저렴하지만 용량 대비 훨씬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쓸 수 있죠. 명심하세요. 플랫폼에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올라온 상품이 다 다르니 내가 팔려는 상품의 키워드별, 플랫폼별 분위기를 다 관찰하시고 전략을 다르게 하세요. 5단계, 광고 세팅입니다. 우리가 브랜딩 상품에 광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손님을 유입하는 거예요. 이후 유입된 손님의 반응을 보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식당에서는 이 작업을 가오픈이라고 하는데 식당을 제대로 개업하기 전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거죠. 지인은 나름 솔직하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요. 광고하면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는 초보분들이 계세요. 안 남는 게 정상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처음 상품을 런칭을 했을 때 광고의 목적은 내가 세운 예상대로 고객들이 반응하고 구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끝이에요. 마진을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놓으셔야 하는 세팅이 있어요. 상품의 리뷰가 너무 없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구매 전환율이 리뷰가 5개까지 비례하여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리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지인들에게 상품 구매와 리뷰를 몇 개만 부탁해보세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친구들에게 개업대 와서 매상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세요. 상품성이 없는 상품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신사임당이 일렉타르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인 상품에 대단한 마케팅을 하는 것만큼 최악의 전략은 없다. 맛없는 고깃집에 손님 호객해서 먹여봐야 다시 안 옵니다.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개의 리뷰마다 한 명의 사람에게 구매를 권하는 것이 아무리 지인이라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번 구매할 때 여러 개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상품에서 장바구니 담기를 하나씩 해서 5개를 구매를 하면 리뷰를 5개 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다면 손님의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썸네일을 올리면 클릭률이 2%일 거야. 이 상세 페이지면 페이지에 20초 이상 머무를 거야.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100명 중에 20명은 영상을 볼 거야. 이 가격이면 사람들이 싸게 느낄 거야. 이 사은품에 분명히 감동했다고 리뷰를 남길 거야.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판매자는 소비자를 마음에 드는 여성을 생각하듯 계속 상상해야 돼요. 이런 예상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면 클릭이 안 일어나거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광고로 클릭을 받는 거예요. 광고로 구매 데이터를 쌓는 방법에는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있는데요. 서행 차선은 광고 단가를 낮게 해서 100클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키워드에 따라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추월 차선은 광고 단가를 이제 높게 해서 100클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빠르면 12시간 안에도 100클릭을 받아볼 수 있지만 서행 차선보다는 광고비를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시간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셨던 위탁 상품은 데이터를 모아서 수정하고 잘 팔리게 될 때쯤에 품절이 납니다. 어떤 식으로 100클릭을 받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팅하세요. 만약 잘 팔린다면 일반 랭킹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 유입에서 매출이 나와요. 이 수입으로 광고를 더 좋은 위치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일반 판매가 광고 판매를 앞지르게 돼 이익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리뷰도 많이 쌓이고 내 상품 페이지에 단점을 많이 보완하게 되면 전환율이 높아지고 광고로도 수익이 나게 돼요. 보완할 만큼 보완하고 리뷰도 30개 이상인데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선쯤에서 광고를 세팅하시고 상품에서 관심을 끄고 다른 상품을 소싱하세요. 할 만큼 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명심하세요. 런칭 단계에서의 광고의 목적은 고객의 반응을 토대로 수정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6단계 고객 반응 분석하기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노출수, 클릭률, 전환율, 객단가, 리뷰예요. 노출수는 우리 가게 앞에 지나는 사람의 수예요.
노출수를 보면 이 키워드가 첫 페이지에서 주로 구매하는지 아니면 뒷페이지까지 와서 구매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상품을 소싱을 할 때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를 보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키워드의 진짜 조회수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릭률. 클릭률은 우리 가게의 간판과 메뉴 가격까지 다 보고도 우리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환율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가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면 안 사고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손님은 메뉴 가격을 다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건만 좋으면 충분히 그 정도 값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보다 가격이 높은데 클릭률이 높다면 썸네일과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전환율입니다. 이미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나가는지에 대한 수치예요. 여러분은 가격을 다 알고 가게에 들어왔는데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갈 때는 어떤 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을 한 그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거나 상품의 매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일 수 있죠. 온라인 쇼핑에서 상세 페이지의 역할은 영업사원인데요. 이럴 땐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합니다. 객단가. 객단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상품은 구매하는 분들 중에 하나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택배의 한 절반 정도는 2개 이상 구매하는 합배송이에요. 고객 한 명을 가게까지 유치하는데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명의 고객이 돈을 많이 쓰고 나가면 됩니다. 상품의 옵션과 추가 구매 상품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갈비집에서 냉면이랑 소주 같이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뷰. 리뷰는 고객이 이런 리뷰를 남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예상대로 고객이 리뷰를 남기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창의력을 잘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 잘 모르겠으면 리뷰가 좋게 달리는 경쟁사 제품을 택배로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런지 느끼고 개선하시면 됩니다. 7단계, 최적의 구성 찾기. 고객 반응을 보고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장 입맛대로 장사하면 무조건 망한다. 이유가 뭘까요? 손님의 취향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들은 자신의 물건의 장점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 자기 게 제일 맛있대요. 고객의 니즈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내 주관을 버리고 고객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은 9개로 나눠집니다. 썸네일, 사진, 가격, 사은품, 쿠폰, 리뷰, 카피라이팅, 광고 구자, 목표 타겟.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핵심 방법만 들어보세요.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은 눈에 띄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썸네일엔 내가 타겟팅한 고객이 나오면 좋습니다. 썸네일에 글을 쓰셔도 되고요. 파스텔 톤보단 분명한 색이 좋습니다. 사진. 사진은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의 대부분이에요.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사진 맡기세요. 어설픈 폰카 사진 때문에 고객이 그냥 나가면 그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뭐 다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돈은 없는데 사진에 영 자신이 없으면 합성하는 법을 배우세요. 상세 페이지에 넣을 사진을 직접 찍을 땐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에서 모방하고 똑같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상업사진 작가한테 과외를 받아서 다 찍을 줄 알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로 창작해서 연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진짜 골치 아파요. 저도 하다가 빡쳐서 과외 받은 거예요. 사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고퀄리티 안 나옵니다. 사진 촬영을 하실 생각이면 내가 찍을 사진을 꼭 A4 용지에 가장 크게 하나하나 뽑으세요. 클리어 파일에 다 넣고 사진을 찍을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의 소품도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소품 때문에 사진이 예쁜 걸 수도 있거든요. 가격. 얼마로 해야 하나 고민 많으셨죠? 답이 없으니까 이거 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답은 있어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팔려는 상품들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상품 가격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그 가격이 기본이에요. 만약 가격 경쟁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비싼 가격에도 내 물건을 구매할 이유를 상품에 표현해야 합니다. 사은품. 내 상품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은품을 주지 마세요. 포장 하나부터 손편지, 사은품까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티슈를 구매한 손님한테 사탕을 주면 연관성이 없잖아요. 화장품을 산 고객한테 파우치를 줘야죠. 고객으로서 이제까지 받았던 사은품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쿠폰과 적립금.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쿠폰과 적립금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무조건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10,000원짜리 상품 기준에 포토 리뷰를 해주시면
2,000원짜리 쿠폰을 줬습니다.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신 분들한테는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상품 가격을 높이고 경쟁사보다 무조건 2배씩 쿠폰과 적립금을 드립니다. 리뷰. 일단 지인분들에게 구매 요청을 하시고 리뷰를 정성스럽게 남겨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파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는 전제를 하고 좋은 리뷰가 달렸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뷰는 필수입니다. 리뷰가 5개인데 모두 포토 리뷰면 안 됩니다. 반반 정도로 세팅하시고 광고를 다셔야 합니다. 리뷰의 내용에는 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카피라이팅. 카피라이팅은 쉽게 말하면 상품을 팔려고 하는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점원이 설명이 중요한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껌 사는데 회사 브랜드 스토리나 감성적인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오프라인에서 점원이 이 회사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평균 이상의 좋은 카피라이팅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구조.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키워드가 통합 검색을 했을 때 정보성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면 통합 검색에서 광고 효율이 낮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통합 노출을 제한해 놓으세요. 추월 차선으로 가실 생각이라면 높은 광고비를 설정해서 빠르게 클릭을 받고, 서행 차선으로 가시려면 5위에서 8위 사이의 구자에 세팅을 해놓고 천천히 클릭을 받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판매 초반의 광고의 목적은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목표 타겟. 내가 목표로 한 고객이 내 물건을 구매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나는 20대 여성분들이 주로 구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에는 40대 남성분들이 주로 구매를 했다면 그에 맞게 앞서 말한 대부분의 걸 바꿔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보고 목표 타겟을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플랫폼별로 주 연령층과 성별이 다르니까 플랫폼마다 타겟을 바꿔서 전략을 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8단계, 반복. 5단계의 광고 설정까지 끝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2단계로 돌아가세요. 왜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일까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소싱할 물건의 리스트를 10개 이상은 뽑아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소싱하고 다른 걸 찾아다니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7단계에서 2단계가 아니라 5단계에서 2단계를 가야 할까요? 6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2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반복하면서 늘상 하는 거예요. 물건의 광고 세팅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할 게 없어요. 바로 다음 물건 판매를 준비하고 광고 세팅을 끝나면 또 바로 다음 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꾸역꾸역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보세요. 그렇게 3번 정도 돌면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둘째, 소싱할 리스트를 미리 10개 이상 준비하고 시작한다. 초반에만 소싱 고민하세요. 대박 상품이 뭘까 찾다가 시간만 버립니다. 셋째, 대박 나는 상품을 찾을 생각을 마라. 대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휘두르다가 만든 거고,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쌓이면 타율이 조금 좋아질 뿐입니다. 대박을 기대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을 때 터지는 대박은 어차피 독입니다. 넷째, 나머지 일들은 직원을 시켜라. 처음에 이 과정은 대표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도 안 됩니다. 처음에 직원이 대신하면 대표가 실력이 안 늘어요. 이래나 저래나 직원한테 위임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택배 포장부터 청소, CS는 직원 시키세요. 뭘 내가 하고 뭘 직원을 할지 시기별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디자인은 직접 배워라. 디자인과 사진 촬영 작업이 모든 단계 중에 제일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팔리는 디자인을 모르면 디자이너를 채용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여섯 번째, 디자인 능력이 있는 직원이 첫 번째 직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디자이너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서는 디자인 업무가 많지 않거든요. 전업 디자이너를 채용하면 다른 업무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금방 그만둘 수도 있어요. 적당히 포토샵을 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디자이너 과외를 붙이세요. 20만 원이면 교육시킵니다. 일곱 번째, 상품 올리는 건 직원한테 위임해라. 리스팅은 아무나 해도 되는데 귀한 시간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자, 끝입니다. 이 8단계의 과정의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이면 됩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인데 이것도 곧 다룰게요. 시작 단계에선 여기서 벗어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공유도 해주세요. 끝.